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랜만에 출산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때까지 뭐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뭐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 출산율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얘기할 거리가 엄청 많잖아. 왜 출산율이 낮습니까? 그러면, 에이, 걔 같은 김씨한테 약간 뭐 다양한 여지로 해석될 수가 있지. 부동산이 개 같은 놈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 출산율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근데 오늘은 딱 직관적으로 출산율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느낌은 좀 약간 지옥에는 바닥이 없다라는 느낌이었잖아. 이게 언제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이미 말도 안 되는 구간까지 하락했긴 했지만 더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근데 요게 지금 현재 바닥이 다져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바닥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상 바닥을 찍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이건 나름 희망적이라면 희망적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래봤자 0.7인데 이걸 희망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래도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나은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23년 12월 14일에 나왔던 그 기사인데 여기서는 3년 뒤에 합계 출산율이 0.59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대로는 2072년에 인구가 이제 3천만 이제 대한민국 쥐된다. 이게 통계청에서 자료를 뽑아놓은 게 있거든.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른 합계 출산율. 그래서 출산율은 그냥 뭐 그냥 그런 뭔가 빰이 강점기와 함께 그냥 계속 박살났잖아. 너무 빠르게 나온다는 계속 박살나기 시작을 했어. 그 가운데서도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기저 인식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이 환경이라는 것들이 뭐 이게 내가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셔터벅이 되면서 밑도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었는데 요게 이 상태로 계속 추락을 했을 때 얼마까지 떨어질 것인가 그걸 2023년 12월에 예측을 했을 때 0.59까지 떨어진다 통계청에서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 그래서 2023년에는 이제 0.7을 찍었고 그러니까 올해지 올해 사실상 이제 2분기까지 나왔단 말이야. 올해는 0.67이 나오고 그리고 내년에는 0.63이 나오고 26년에는 0.59가 나오고 이게 통계청에서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였거든. 근데 뭐 그렇지는 않게 됐어. 약간 바닥을 다지고 탈출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아직 나온 건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좀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좋으면 좋다고 말할 수 있나? 그래도 뭐 떨어진 것보다는 그래도 반등 나온 게 좋아. 그래서 당장 봤을 때 그 반등폭이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아. 그래서 이게 방금 전 올라온 뉴스거든. SBS에서 올라온 건데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1명을 찍었거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0.68이나 뭐 이제 67이나 0.7이냐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지만 사실상 뭐 1년 전이랑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하락이 멈췄다는 거지. 그리고 이 합계 출산율 감소가 멈춘 게 2015년 4분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다가 이게 멈춘 거야. 출산율 감소가 멈춘 거야. 그리고 여기에 멈추게 됐던 이유 중에 가장 크게 된 게 뭐였냐면 2023년 알겠지만 이때 결혼을 많이 했잖아. 결혼 이때 내 옛날에 얘기한 거 본 사람 기억날 거야. 이때 국제결혼이 캐를 해가지고 2023년에 19만 4천 쌍이 결혼을 했고 이게 12년 만에 결혼이 증가한 거였거든. 그리고 사실상 여기 국제결혼의 하드 캐리로 인해 가지고 이게 증가하게 된 건데 결혼 이제 그때 결혼한 애들이 지금 좀 이제 우르르르 그러니까 작년에 결혼했던 사람들의 그런 뭐라고 해야 돼 허니문 러시부터 시작해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올해는 약간 바닥을 이게 다진 그런 느낌이 나는데 왜냐하면 올해도 전년 대비 결혼 건수가 작년 1년 전보다 더 증가했어. 그러니까 결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 작년. 그리고 그 대비 늘어나고 있으니까 사실상 지금 0.7이 바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결혼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결혼한 가정들은 생각보다 많이 출산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출산을 생각보다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요걸 봤을 때 약간 이제 바닥을 탈출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SBS 뉴스에서도 발음이 안 돼. 뉴스에서도 출산율 감소 추세가 주춤하게 된 거는 혼인 증가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기사에는 뭐 사실 뭐 이게 댓글은 뭐 이게 좋은 댓글은 없어. 맨 위에서부터 보면 전세 사기범 감형해주는 나라에서 무슨 애기를 낳냐? 30초인데 친한 친구도 전세 사기로 재산 틀려서 막막하더라는데 야 전세 사기 이거는 근데 사실 이거는 이거 사형 때려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이거는 사형 때려도 되는 거 아니야?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 자본사회에선 돈이 없어서 죽는다고. 그러면 전세 사기를 저렇게 스펙타클하게 치면 저거 사형 때려도 난 된다고 생각하는데, 와, 너무 관대하지, 사기에, 그지? 이 얘기가 맨 위에 있었고, 그리고 항상 나오는 말 있잖아. 내 자식에게 이 지옥 같은 노예의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있었고, 그 다음에는 놀라는 댓글이 아직도 뭐 이게 18,000명이나 결혼을 하는 거냐. 다들 살만하구나. 호경기네 호경기라고 하는데 불경기다. 불경기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더라고. 그 와중에는 의료대란 중인데 누가 애를 낳냐. 의료대란 끝나야 임신을 하든 애를 낳든 하지. 병원도 못 가고 구급차에서 출산하거나 죽을 텐데 언론은 그런 생각도 못하냐. 의료가 안정돼야 임산부가 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밑에 윤석열 욕 적혀있는 것도 되게 많고 의사 욕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의료 대란 이것도 빨리 좀 봉합이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내가 얘기하자면 얘기할 게 좀 많긴 많거든. 근데 이거는 뭐 내가 보기에는 뭐 둘 다 잘한 거 없다. 둘 다. 정부도 뭐 정부대로 잘한 거 없고, 사실, 보건복지부도. 그리고 의사도 내가 봤을 때는, 저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약간 좀 이렇게 좋게 봐주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나도 이번엔 의사는 좀 이렇게 좋게 볼 수는 없는 그런 사태인 것 같아. 둘 다 뭐,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요거 얘기하자면 밑도 끝도 없이 말이 길어지니까 패스하고, 그 다음에, 한국은 출산율 0.7명인데 일본은 왜 1.3명인가요? 우리나라가 삶의 질도 더 높고 1인당 국민소득도 더 높고 살기 좋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이런데 일본은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가면 분위기가 좀 달라. 그런 뭔가 좀 고리타분할 정도로 그런 가족애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요한다는 느낌이 들어. 진짜. 근데 지금 한국의 빠미가 지금 퍼지고 있어가지고 일본 내에서도 지금 약간 그런 출산을 기피하는 자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내가 일본 다녀온 경험을 살려보면 그 애들도 그러니까 그 애기 들고 다니는 엄마들을 너무 쉽게 볼 수 있어. 유모차 혼자 끌고 다니면서 애들이랑 막 쇼핑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젊은 애기 엄마도 진짜 흔하게 볼 수 있어. 우리나라는 20대에서 결혼한 여자가 뭐 3%인가 그렇다고 하잖아. 근데 일본은 조그만 애들이 막 애 들고 다니고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애들 좀 많이 이뻐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보게 되면 나도 하나 나올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약간 분위기적으로, 그러니까 피지컬적으로 봤을 때 소득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보다 더 안 좋거든. 그런 환경 더 안 좋은데 그런 정신적인 환경이 굉장히 한국보다는 뭐 이게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그걸 강요를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거야. 사회적인 분위기를 국가가 좀 이렇게 좋게 끌고 갈 의무가 있는 거거든, 국가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그걸 반대로 다 박살내고 있을 거. 그래서 그런 거다, 이씨양. 그리고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았어. 의료에 대해 가지고 뭐 얘기하고 윤석열 욕하고 박민수 차관한테 대책을 내놓으라고 해라 뭐 이런 정치적인 댓글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 와중에 이제 포기할 건 포기하자. 기혼자 출산율은 1.76이다. 결혼한 사람들은 낳을 만큼 다 낳는다는 거다. 그래서 나도 말하는 게 이건 반대로 접근해야 된다 하잖아. 결혼해서 애 낳는다고 뭘 주는 게 아니라 애들이 연애를 하고 이걸 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반대지, 그지? 다들 이제 혐오 열매를 먹어가지고, 물론 나도 뭐 가끔씩 혐주로 변신하긴 하지만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의 출산율 같은 경우는 방금 좀 말한 대로 근데 결혼 자체가 일단은 증가하는 추세고, 아마 국제 결혼은 내가 보기에는 계속 늘어날 거야. 국제 결혼 5%까지 떨어졌는데 전체 결혼 대비, 근데 이게 거의 10% 넘었거든. 그래서 이게 계속 늘어나면서 아마 여기서부터 조금 바닥을 찍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 유튜브에서도 국제결혼 같은 거 문의한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거든. 그래가지고 당장 출산율은 0.7 여기서 멈춘 것 같다는 희소식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0.7에서 멈췄다는 게 희소식인가? 라고 했을 때는, 왜냐면 다른 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숫자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희소식인가 하는 그런 아리까리한 느낌도 있는데,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그래도 그래도 뭐 좋은 건 좋은 거니까, 그지?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어떻게든 유지가 되는 방향 쪽으로 이제 선회를 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름 이거는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가볍게 후려봤습니다. 그래서 동안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시앙.